여러분, 혹시 은퇴하면 딱 65세까지 일만 하다가 쉬는 거,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 돈,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보는 바로 그 파이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을 다 바쳤습니다. 와, 이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후회뿐이라면 진짜 어떨까요? 이건 그냥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정말로 이런 미래가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길일까요? 그냥 정해진 대로 쭉 일만 하다가 후회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아니, 난 다르게 살래!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해결책으로 떠오른 파이어 운동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아주 구체적으로 내 자유를 위한 숫자는 얼마인지 그 유명한 4% 법칙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게 하는 삶의 태도, 또 나한테 맞는 파이어는 어떻게 설계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걸까요? 먼저 은퇴한 선배들의 경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여러 조사를 보면요, 은퇴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일하고 돈 버느라 나 자신을 너무 희생했다. 가족이랑 시간을 더 보낼 걸, 건강 좀 챙길 걸 이런 것들이죠. 또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거나 직장 동료 말고는 만날 사람이 없는 것도 큰 후회라고 해요. 결국 보면 핵심은 이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놓쳐버린 그 시간에 대한 후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후회를 미리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여기서 파이어 운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건요, 그냥 돈 모으는 스킬 같은 게 아니에요. 삶과 일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철학에 가깝습니다. 파이어, F-I-R-E.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를 말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조기 은퇴보다 앞에 있는 경제적 자립이에요.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내 시간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가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파이어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오해를 풀고 가야 하는데요. 파이어가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서 열정이 있어서 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는 거죠. 필요에 의한 삶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삶.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이 자유를 얻으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이 막연한 질문에 파이어 운동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수학 공식을 하나 딱 제시합니다. 바로 여러분 각자의 자유 숫자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돈이 대체 얼마야? 이게 모든 계획의 시작점이잖아요. 보통은 뭐 막연하게 10억은 있어야지, 20억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파이어 운동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답은 다 다르다고요. 맞아요. 모두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마법의 숫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분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을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소박하게 텃밭 가꾸면서 사는 게 꿈일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돈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목표 금액은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삶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개인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개인적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 숫자. 25가 그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목표 자산을 계산해줄 마법의 숫자예요.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은퇴 후에 1년 동안 쓸 생활비를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25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년에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면 4천만 원 곱하기 25, 즉 10억 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목표 금액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25를 곱하냐고요? 바로 이 4%의 법칙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4%는 100 나누기 25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한 10억을 다 모았어요. 그럼 그 돈의 4%, 즉 4천만 원을 매년 생활비로 빼서 써도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평생 유지될 확률이 아주 높단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저축률을 달성하려면 그냥 계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돈과 물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운동이 미니멀리즘하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끊임없이 뭘 더 사야 할 것 같은 소비주의 대신에 물건보다는 경험에 집중하고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많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미니멀리즘이고 파이어의 정신입니다. 이걸 실제 파이어족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돈을 쓰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집은 그냥 비싼 동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음식을 살 때도 그냥 배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건강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건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를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지출에 이런 의도가 담기는 거죠. 결국 핵심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지? 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로요. 이 질문 하나만 바꿔도 그냥 생각 없이 쓰던 돈이 내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의식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이어가 무슨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한번 보세요. 아주 적은 돈으로 미니멀하게 사는 린파이어가 있고요. 반대로 아주 넉넉하고 풍족하게 사는 팻파이어도 있습니다. 주된 직업에서는 인투했지만 커피숍 같은 데서 가볍게 일하면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는 바리스타 파이어도 있고요. 또 젊을 때 바짝 모아서 목표금의 근처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뒤로는 돈이 저절로 불어나게 놔두는 코스트 파이어 같은 방법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이게 또 나라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재밌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연생활비의 25배를 모아서 인덱스 펀드 같은 데 넣어두고 매년 4%씩 빼서 쓰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좀 달라요. 일단 상대적으로 작은 목돈이라도 먼저 만들어서 그걸로 부동산 월세를 받거나 배당주에 투자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현금 흐름, 즉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파이어 운동의 진짜 목표는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시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정말로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래서 당신의 시간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